제가 영화의 완성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절대로 까지 않는 배우가 있습니다. 60억 인구 중에 저한테만 까방권을 가지신 분들이죠. 첫 번째, 맞박에 피도 안 마른 중등 시절의 저에게 롱코트와 성냥개비를 휘날리며 강호의 의리와 사나이의 기백을 알려주신 주윤발 형님. 이 형님은 실제로도 존경받을 만한 따꺼의 삶을 살고 계시죠. 영웅 본색을 19번 돌려보는 동안 윤발이 형님은 저에게 영웅이자 우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래곤볼 레볼루션을 보고 나서도 혼자 조용히 분노를 삼켰습니다. 두 번째, 성룡 따꺼. 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만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이가 많으셔서 자막을 읽으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룡의 영화는 자막이 없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참 재미있게 보셨습니다. 완성도와는 별개로 그 부분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세대의 어떤 사람이든 혹은 영화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즐겁게 보면서 2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영화, 그런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성룡 따꺼는 머리 터지고 사지가 부러져가면서 온몸으로 영화를 찍어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스칼렛 조앤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굳이 몇 마디 덧붙이자면 저는 스칼렛 요한슨이 몸을 사리지 않아서 좋습니다. 이런 쪽으로 몸 안 사리는 거 말고요. 아니요, 이쪽도 안 사려주면 감사하죠. 네. 그녀는 특별히 장르를 가리거나 본인이 예쁘게 나오는 것과 상관없이 영화를 선택합니다. 현재 유명한 헐리우드 여배우 중에서 SF 영화에 가장 많이 출연했죠. Yeah, I know what you mean. 왠지 앞에 두 사람보다는 까방권의 이유가 좀 약한 것 같다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그건 제 취향이니까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스칼렛 조앤슨이라고 해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공각기동대 시작합니다. 저는 원작 공각기동대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쩌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존중받아 마땅한 사이버펑크의 명작이라는 건 이견이 없죠. 그 정도 되니까 워쇼스키 남매가 매트릭스에서 오마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원작과 비교해서 비슷한 장면이 뭐가 있고 또 다른 건 뭐고 이런 건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꼽자면 걸작선이 한 60분 정도로 늘어나야 하고 저는 편집하다가 사망하겠죠. 더 큰 이유는 그럴 가치를 못 느낍니다. 보통 공각기동대처럼 주제의식이 확실한 고전을 영화로 만들 때 감독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원작을 충실하게 재현해서 원작 팬들에게 인정과 환호를 받고 흥행해서 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썼다간 다시는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못 찍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있죠. 보통 리들리 스콧 할아버지가 이런 영화를 많이 찍습니다. 두 번째, 원작이고 나발이고 다 쌩까고 대충 비슷하게만 만들고 화끈한 CG와 액션을 퍼부어서 원작 팬들에게는 야유를 받고 흥행해서 성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엔 제작사야 좋아하겠지만 원작 팬들에게 거의 히틀러만큼의 미움을 사기 때문에 욕을 삼시세끼로 푸짐하게 처먹는다는 단점이 있죠. 가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같은 괴물이 나타나서 이 두 가지를 다 해치워버리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런 영화는 흔하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연출한 영화보다 불륜 사건으로 더 유명한 루퍼트 샌더스 감독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흥행? 아니면 원작의 작품성? 영화를 5번이나 봤지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원작을 존중하는 티를 내려고 원작의 많은 부분을 차용하긴 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실사와도 원작과 상당히 유사하게 신경을 많이 썼고 디테일도 좋습니다. 많은 장면들에서 원작을 보고 거의 그대로 화면에 옮겨놓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인물들이 하는 짓은 원작과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악당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쿠제라는 인물은 이름과 설정은 TV 시리즈에서 따왔고 하는 짓은 극장판에서 봤던 인형사와 비슷하고 옷차림은 또 다른 TV 시리즈에서 따왔습니다. 분명히 원작에서 본 인물인데 다 섞어놓은 거죠. 배트맨을 예로 들어보자면 누군가가 나중에 배트맨을 리메이크했는데 악당이 조커처럼 입이 찢어져 있고 스케어크로우 같은 가면을 쓰고 베인처럼 배트맨과 맞짱을 뜬다는 뭐 그런 설정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꼴리는 대로 베껴서 잡종을 만들어낸 거죠. 이 영화도 그렇습니다. 원작의 장면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메시지도 전혀 다르고 스토리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I'll take control from here. Weapon system, manual command. 주제와 스토리가 다르니까 리메이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예 다른 영화로 보기엔 등장인물들을 비롯한 설정들이 너무 비슷하고 또 설정만 갖다 쓰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가 싶은데 원작의 에피소드들의 내용까지 그대로 복사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런 장르가 있기는 있습니다. 동인지라고. 아무래도 감독이 진짜 진성 덕후인가봐요. 엄청난 제작비를 쓰고 스칼렛 조앤슨까지 불러다가 만드는 게 겨우 동인지라니요. 역시 덕 중에 덕은 양덕인가요? 뭐 감독이 마음대로 찍겠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이 정도로 지 마음대로 했으면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재미가 있는가? No, God! 그럼 원작을 제대로 살렸나? No, God, please, no, no! 아니 뭐 그러면 그냥 다 제껴놓고 때려부수는 액션이라도 제대로 했나? 그러니까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는 있겠네요. 원작도 개무시하고 흥행도 망해서 원작 팬과 일반 관객 양쪽에서 욕을 얻어먹는 신기원을 이룩하긴 했습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딱 세 글자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로보캅. 여차저차해서 인공신체를 달고 다시 태어난 주인공이 거대 국제기업의 앞잡이 활동을 충실하게 하다가 Collaborate with Henkel Robotics and be destroyed. 또 여차여차해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는데 They use it to suppress your memories. 사실은 우리 편이 진짜 나쁜 놈들임을 알게 되고 상대편에 붙게 되거나 아니면 이 상황을 혼자서 정리해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에 공각기동대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다니 정말 존나게 새롭기는 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가 당장 생각나는 것만 What's your name? 로보트, 토탈 리콜, 아바타, 미션 임파서블, 오블리비언, 늑대와 춤을, 라스트 사무라이, 마이너리티 리포트, 서로게이트 등등등 뭐 끝도 없이 생각나긴 하지만 말입니다. 마무리로 갈수록 영화는 더 처참해지는데 의미라고는 1도 없는 이런 장면은 도대체 왜 들어간 건지 모르겠고, 원작의 쿠사나기였던 인물이 변환간 블랙 위도우로 변신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고, 1년 전에 납치당해서 기억을 조작당한 다음에 초짜로 팀에 합류한 신입을 무슨 해병대 동기마냥 의리로 똘똘 뭉쳐서 아주 죽고 못 사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심지어 잡혀오기 전엔 스칼렛 요한슨은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도대체 몇 살을 연기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모르겠고, 껍질 속의 두뇌는 마코토라는 일본 여자의 두뇌를 갖고 있는데 주인공은 일본어를 단 한마디도 못하고, Your name was Hideo. 그래서 이 영화에서 그냥 영어를 쓰나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해도 請求な行動を寄せと言っといたの。 I had to, or more would have died. 또 이 아저씨는 혼자서 일본어를 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듣고, 기타노 다케시는 무슨 주윤발도 아닌데 리볼버에서 8발의 총알을 발사하고, 정부 부처를 손에 쥐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국제기업의 오야붕이 무전 한 번으로 한순간에 범죄자가 돼서 이렇게 악당 죽음의 전용 자세로 Justice. 죽어 자빠지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뭐가 이렇게 빨리빨리 바뀌죠? 혹시 거기도 대통령 바뀌었습니까?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 더 쉘, 원작팬과
일반 관객 양쪽에게 욕을 처먹는 이 영화의 등급은 Say something nice. 등급을 드립니다. 대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대마시안.com